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6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할 때 그 6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게 동영상을 보지 않고 말만 들으시는 분들이 6월하면 숫자 6하고 이게 좀 이렇게 발음상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글자, 즉 10개의 천간, 즉 10천간 중에서 7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신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행, 즉 목화 토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금에 해당이 되는, 음금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한 것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 다음 오늘은 신금, 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경금과 신금 똑같은 금, 오행에 똑같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에 배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 즉 남자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자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경금 같은 경우는 좀 거칠고 사납고 투박하고 좀 뭐라 그럴까 날카롭고 예리하고 좀 강인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보석 같은 거예요. 여기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새신부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결혼식 할 때 들어가시 하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꽃을 들고 아주 아리따운 이제 그 새색시가 이제 결혼식장을 준비하는 그런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신부와 같은 것이죠. 새신부가 얼굴이 잡티가 있거나 드레스에 뭐 검덩이 묻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볼품이 없을 겁니다. 그 새신부는 항상 맑고 깨끗하고 어떻게 돼요? 눈이 부실 정도로 맑아야 되는 것이죠. 신부 얼굴이 막 우중충하고 그러면은 뭔가 잠을 잘못 잤거나 아니면 첫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해서 속마음 속에 이제 첫사랑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새 신부는 항상 맑고 밝게 활짝 웃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신부죠. 신금을 연상할 때는 바로 그러한 새 신부를 연상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그 다음에 주옥 이라고도 하죠. 뭐 보석, 반지, 뭐 쭉 같은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새 신부가 결혼할 때 반지도 끼게 되고 목걸이도 하게 되잖아요. 장신구 같은 거 이런 거 다 신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도자기 같은 것도 이 고려 청자 이런 것도 다 신금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특징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절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절대는 아닙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도 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일반론적으로 화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지지로 금국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거나 신유술 서방을 이루어가지고 금이 왕한데 천간으로도 또 금이 또 많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금 덩어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도세주옥을 하면 되겠지만 수가 없다, 임수가 없다, 개수마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화로서 왕한 금을 억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일간이 너무 왕한데 수가 없기 때문에 화를 차선책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 신금의 용도가 화를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화를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임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임수로서 어떻게 돼?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원래 신금으로서의 용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저께 공부한 것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경금 일간 같은 경우는 왕하게 되면 왕하면 왕할수록 무쇠덩어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경금이 왕해질수록 거칠고 투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해서 그 거칠고 사나운 기질을 좀 억제를 해야지만 경금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 거친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본인도 그 다음에 타인도 상처를 입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신부, 도자기, 보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불을 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을 녹여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겠죠. 아까 말했던 신금일간이 왕한데 임수가 없어서 화를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부득이하게 금이 너무 왕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억제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의 성향은 이런 것이고, 이 신금이 예를 들어서 금왕절에 태어났는지 수왕절에 태어났는지 목왕절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4, 5월에 화왕절에 태어났는지 내지는 진술충미월에 토왕절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제 배합을, 이제 임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토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에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너무 왕해서 금이 왕한 화에 의해서 이제 파극을 당하게 되죠. 반드시 수가 있어줘서 왕화의 열기를, 뜨거운 화의 열기를 절제시켜 줘야 되는데, 수가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금도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런 배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하기 때문에 뭐 수 자체도 이렇게 세력이 없지 않기 때문에 뭐 임수가 있어주면 좋다. 단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하고 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무기토가 잠난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유월에 이렇게 신금이 태어났는데 무토기토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에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원래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다. 자, 월령은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월령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명리 공부한 사람들이면 당연히 계절이지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계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사주 명리를 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계절 안에요, 월령 안에는 왕쇠의 개념이 들어있고 한난 교습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사주는 뭐예요? 사주는 중화가 핵심이죠. 중화가 핵심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중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왕세를 중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난조서, 뜨겁고 차갑고 건조하고 습한 것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왕세가 치우치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 중화가 깨진 사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왕세도 중화가 되고 한난조습도 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그야말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 계절이라고 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속하죠. 서방.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을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가을을 표현하는 것에는 초추가 있죠. 초가을. 그 다음에 지금 6월은 중추라고 하고요. 중추. 그 다음에 수월의 가을은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추 내지는 모추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깊은 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행상으로 어떻게 돼요? 금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금이 가장 왕성하다. 제가 아까 월령은 계절이다. 계절 안에는 한난조습의 개념과 왕세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왕해요. 금이. 그러면 왕세적인 측면에서 금이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반면에 파극을 당하는 것은 목이 파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많이 약하고요. 수 같은 경우는 금이 수를 생해주는 그런 계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는 그렇게 세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화토라고 하는 것은 유에 이르게 되면 이때 화토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와 토는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목보다는 약하지 않죠. 목이 가장 약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약한 건 화토가 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한 것은 수가 왕한 것이고 가장 왕한 것은 이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 공부할 때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양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인격 이거를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를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거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요.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다. 여기 써드려야겠죠.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라고 보지 말고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 되지 않아요. 원래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양인은 지금 이렇게 양양자에다 칼날 린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양인은 다 달리 이렇게도 써요. 양양자, 변양자에다가 이렇게 양인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을 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음인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음인은 음간을 논하는 것인데 일단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은 아니고요. 별도로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양인은 굉장히 좀 중시해서 봅니다. 이거는 왕세의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양인은 중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사주를 봐야 되는데 음인은 크게 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사주를 볼 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양인과 음인을 구분해서 음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시하시는 분들은 음인도 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된다라고도 저도 수긍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음인까지 알면 좋죠, 당연히. 근데 뭐 약간은 그냥 간과해도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를 하게 되고요. 정화로서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이것은 반드시 경금에 해당되는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 6월에 태어났을 때 병정화를 모두 쓰게 됩니다. 용도가 달라. 이거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6월 같은 경우는 습하진 않다 하더라도 기온이 매우 하강해서 내려가 있죠. 지금이 6월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좀 따뜻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이 6월이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서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밤이라든가 아침 같은 경우에는 오싹오싹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6월에 경금이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우하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조우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정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금을 단련하는데 용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정화로서 신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한 신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 그래요. 순세 내지는 이거를 수기유행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금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은 뭐 예를 기본적으로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은 신금 일간은 그 일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임수로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서 잘 신금일간을 닦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도세주옥이라고 해요. 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깨끗한 천 같은 걸로 어떻게 됩니까? 보석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닦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신부 아까 설명드렸죠. 세신부 결혼하기 전에 벌써 일주일 전부터 신부 화장 준비를 합니다. 기초, 얼굴, 뭐 잡티라든가 일주일 전부터 그 당일날 화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이제 영양 크림도 많이 발라주고 해서 당일날 가장 이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계속 뭐 크림 같은 걸로 닦고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이것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존신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용신으로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무기토가 잠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지장간에 있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겠지만, 천간으로 기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금을 더럽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임수를 탁하게 만들죠. 쉬운 말로 뭐냐면 신부를 더럽히는 것이고요. 신금이 신부니까 임수는 신부가 입고 있는 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드레스도 검정이 묻어서 시커멓게 변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무기토를 제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룰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요.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도세주옥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채용법에 해당이 되고요. 무기토가 금을 생주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당연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 6월이 아니고 신월이 아니고 인월이라든가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했을 때는 부득이 뭐 기토 내지는 이런 걸로 생주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원령을 득해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무토, 기토가 투출한 것은 사주의 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으로서 제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무기토가 투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간목, 을목을 보는 것도 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투출할 된 것이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목을 쓰는 것이지, 병이 없으면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사주 보는 것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어떤 사주가 됐건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간법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명식 보고 생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격으로 보죠.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원래 신금, 음금이 지지로 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견격, 이거 사주 격국 중에서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은 사주의 격국에 없습니다. 없는 격국이기 때문에 굳이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한 녹을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 걸록격입니다. 그 다음에 걸록격이다, 즉 원령을 득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왕한 일간은 관살로서 억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정화를 써서 조후하고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신금 일간 자체는 경금, 양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임수를 써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 신유일주가 되니까 원령을 득해서 일간 자체가 왕한데, 일지에서도 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일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간여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천간과 지지가 같다 해서 일간이 간여지동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일간이 왕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존심 강한 사람들도 많고요. 대체적으로 부부운이 좀 불리한 것으로 놓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주 전반적인 국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가 어떻게 나한테 용신, 희신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기신이라든가 병신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죠. 그래서 기해가 있는데 기토 자체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썩 좋은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합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서도 유금을 봐서 일간이 굉장히 왕한 중에 다시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가 다시 금을 생하게 되는데, 애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팔팔 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더 보약해주거나 밥을 더 많이 먹인다고 해서 애가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애기 자체는 강한데 엄마가 자꾸 애기를 갖다가 간섭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금을 생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생해 줌으로 인해서 금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를 탁하게 하는 탁수를 만드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신금일간이 인성인 편인인 기토로 봤는데 이 편인이 나한테 도움을 절대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임수는 도세주옥할 수 있으나 개수는 어떻게 돼? 도세주옥하는 공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투출한 것이 이게 그냥 선생님 어차피 뭐 식신인데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 임수가 천간에 투출해 있거나 해중에 있는 임수 같은 경우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공력이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죠? 매우 처량합니다. 날도 추적추적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죠. 그 낙엽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비까지 내리면 낙엽이 거기서 또 썩고 있죠. 지금 또 한참 많이 떨어지는 것이 뭐가 떨어지냐면 그 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우리 집 근처도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거의 지뢰밭을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잘못 밟아서 들어오게 되면 집안에서 온통 은행나무 냄새가 이렇게 나서 좀 골치를 앓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가로수를 심을 때 옛날에 무심코 국가에서 은행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은행나무를 조금 베는 추세라고 하죠. 시골이면 상관이 없어요. 시골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도심지면은 도심지에서 은행 밟고 사무실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밟고 또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는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은행 냄새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약간 좀 있는 곳도 이제 배는 추세고요. 또 무심코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겠죠. 해서 그러한 것. 그래서 개수가 6월에 천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비가 와서 추적추적하고 좀 더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습하지 않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한습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있는 거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도 병이고 개수가 또 병인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기토가 개수를 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 기토 자체도 뿌리가 없어서 능히 개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죠. 자, 이와 같이 3주를 보았다라고 하면 자,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이 신금일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생시, 신금이 자시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무자시가 된다. 이걸 뭐 야자시, 조자시설로 해서 이걸 또 달리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받잖아요. 임수 이게 자수가 아니라 해수였다라 하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인데 자수는 천간의 개수하고 똑같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주의 한습을 가중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이 개수가 또 뿌리를 얻는 그런 것인데 이 기토가 약해서 개수를 능히 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에서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토도 지지의 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토 기토를 간과하고 무시할 것이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조금의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는 그래도 고황토고 후중한 토임에는 분명하죠. 물론 뿌리가 없으니까 그것이 박토가 돼서 좀 규모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무토를 간과할 필요 없죠. 작은 흙이라 하더라도 잘 보세요. 새신부 드레스에 조금의 검정이 묻어도 그거는 옥의 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토가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능히 신금을 매금시킬 정도는 아니죠. 매금을 시키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금을 더럽힐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을 탁하게 만드는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있어서, 특히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무기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탁해지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도 역시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쓰는 것이지 자수나 개수를 용신으로 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수, 개수는 신금을 도세 주옥하는 공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음으로 무술시를 한번 보죠. 무술시. 무술시는 무자시에 비해서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자시는 그래도 무토가 이렇게 뿌리는 없었잖아요.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무술시가 되면 물론 지지로 무춘 방합이 형성돼서 뭐 금이 왕해지는 것도 왕해지는 것이지만 이 무토 자체가 시지에서 술토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금을 매금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매금까지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반지, 보석 같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술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투출한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다. 자, 무술이 되게 되면 기토도 세력을 얻죠. 여기도 물론 여기서 멀어서 통근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도 기토도 세력을 얻기 때문에 개수를 제해주는 공력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금을 오염시키고 해수를 탁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무술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꺼려야 할 생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일시로 유축 반합 회국하죠. 그래서 이거는 금이 왕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신유일주 간여지동 된 것만 해도 이것은 일간이 굉장히 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한 일간을 다시 생조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왕색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금왕절에 토가 다시 있게 되면 토금 쪽으로 이 사주가 많이 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생해주지 않아도 될 신금을 토가 다시 생해주는 것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임진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유합금 육합으로 진유 합금되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왕해지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하죠. 이 임수는 왕금의 생조를 받는 것이고 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해수에도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는 약하지 않은 그런 임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도 왕하고 상관도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단 한 가지 흠은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간목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을목 같은 경우는 얘를 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것이 오게 되면 간목이 기토를 합거해서 없애버리죠. 그러면 사주 전반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간의 탁교 시제 있는 진도는 진유합금에서 그렇게 크게 사주를 탁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천간에 투출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경우는 사주를 크게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제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옥의 티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